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 카페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카페쇼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카페쇼 내내 저도 바빠서 거의 상담을 하루 종일 했고요. 끝나고 나서도 정리할 게 너무 많아갖고 좀 바쁜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이번 카페쇼 때 제가 그때 리뷰를 하면서 베이커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냉동 생지도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페쇼 때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그날 상담을 정말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중에 한 7, 8분이 베이커리 카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셔갖고 이제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베이커리에 대해서 진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있죠. 정말 많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상담을 할 때는 대다수가 이제 준비가 좀 많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하지 못하고 제빵사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처음부터 좀 쉽게 손대지는 말아라. 물론 요즘에 이제 냉동생지라든가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제빵사의 힘을 많이 빌리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특히 평수가 100평을 넘어가는 대형 평수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베이커리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납품하시는 분도 그렇고, 장비를 판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대부분 말씀이 제빵사는 무조건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쇼 때 보시는 분들 부스에 가서 상담하면 그 냉동생지를 대부분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뭐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형 평수, 이제 30평대, 뭐 40평대, 뭐 이런 평수 언더로 들어갈 때는 단순 생지라든가 이제 빵의 종류가 적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데, 평수가 커지고 대형 평수로 갈수록 제빵사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베이커리는 지금 현재 시장들 이제 보시잖아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많게는 억 단위까지 하루 매출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엄청 큰 평수의 제빵 시설 자체가 이미 공정화가 돼서 떨어지면 계속 채우고 하는 이런 매장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억 단위로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잘 된다 싶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루 매출입니다. 그게 주말에 하루 매출 그렇게 내는 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건물이 있고 어느 정도 뭐 자본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고, 또 그만큼 투자를 하고 또 그만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이 그만큼 허용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시다가는 이제 가랭이 찢어집니다. 예,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들 성공했다고 나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버리셔야 돼요. 진짜 버리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걸 자꾸 따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가맹점도 베이커리를 이제 추가시켜야 될 곳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오픈하는 곳도 약간 중소형 매장이라도 디저트류 같은 제과뿐만 아니라 제빵 쪽으로 좀만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신 경우에 제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빵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만 좀 배우면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좀 강구를 하고 있어요. 뭐 이미 여러 업체들하고도 좀 많이 만났고, 실제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곳과 협업 관계를 지금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야 컨설팅 받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가맹점 같은 경우는 그게 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의지, 결국 자신의 의지거든요. 의지가 있고 그런 열정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이제 전수시켜서 베이커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가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파리바게트나 뭐 뚜레쥬르나 뭐 여러 이제 베이커리, 요즘 뭐 중소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이제 좀 궁금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비 납품 업체나 여러 제빵 관련 업체, 교육기관 이런 데들은 이제 좀 다녀보고 만나보고 해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냉동 생지, 혹은 이게 발효가 돼 있느냐 발효가 되지 않느냐, 아니면 완제냐 아니면 조리 완제냐,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런 종류들을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느냐를 봤더니 그런 중소형 매장에서는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결국은 생지 제품을 가지고 토핑을 한다든가 개인이 이제 토핑을 하는 거죠. 그 위에 아니면 데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바꿔서 이제 점주가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장을 운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한계성이 있는 거죠. 그런 곳들 같은 경우 이제 주택 상권이나 오피스 상권에서 이제 화려하게 한다든가 멋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시그니처 메뉴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걸 찾는 이런 제품 위주로 이제 라인업을 꾸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업체들하고 지금 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상담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완전히 더 갖춰지고 나름대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제가 조만간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발품을 또 많이 파셔야 되고요. 저도 지금 보십시오. 발품을 얼마나 팝니까? 지금 뭐 몇 달 전부터 이 미팅만 지금 뭐 수십 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보고 뭐 진짜 유명 베이커리 몇 군데 이제 가보고 또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해보니까 역시 대형 평수는 시그니처 메뉴가 진짜 중요하고 그걸 하는 제빵사를 채용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이 채용과 고용 지속인 거죠. 제빵사에 대해서 제가 진짜 힘들다는 거 운영이 힘들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몇 분들 제빵 하시는 분들도 이제 초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국은 제빵사 운영이 정말 힘들다. 채용부터 또 계속 꾸려나가는 이게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또 어렵다고 그러고 또 막상 수급을 해도 제빵사들도 워낙 이제 옮겨서 점프 뛰어서 급여를 올리는 연봉을 올리는 이런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속이 어려운 거예요.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업체라든가 이런 협회들하고 만나서 제빵사에 대해서 채용을 어떻게 하고 이게 수급이 가능한 건지를 좀 얘기를 해서 저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맹 쪽에 좀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할 거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쉽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은 다르고 또 지역별로 다르고 상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뭐 인력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단 또 저런 부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장비를 얼마나 사야 되냐, 이게 뭐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그 장비 같은 경우도 20, 30평대일 때 냉동 생지를 가지고 할 때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되냐, 평수 예를 들어 20, 30평대 같은 경우는 한 5평 언더로 해도 장비 딱 필요한 부분만 하면 뭐 적게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대도 가능해 하고 그다음 뭐 보통 한 5천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뭐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100평이 넘어가는 곳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5천에서 1억대 사이에 장비를 해야 되고 면적 같은 경우는 한 25평 이상 정도는 여유롭게 좀 꾸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이제 주방,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바 쪽은 빠져 있고 뭐 그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장비의 가장 큰 문제점도 있잖아요. 이제 베이커리를 하시는 제빵사가 나는 이 장비만 써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가장 걸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력 문제하고 바로 연동되는 거예요. 이 장비 문제도. 결국 또 이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형 평수 건물 올리고 혹은 뭐 건물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만 들어가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를 짜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주방을 또 만들어야 되냐. 베이커리에 이제 동선도 있잖아요. 베이커리가 반죽하고 성형이나 뭐 이렇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대로 장비의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이 매출 규모라든가 빵의 종수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얼마만큼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건물 올라갈 때 미리 어느 정도 해놔야 그 공간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배수도 베이커리도 급배수 들어갑니다. 급수가 들어가요. 이제 스팀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르면은 이 급배수 위치를 자리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건물 올라갈 때 이런 공간을 이쪽으로 이제 빼놓고 요 정도를 두고 나중에 인테리어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빵사가 아까 장비를 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비를 가릴 때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면 그걸 사줘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베이커리 업체 이제 관계자분들도 항상 말씀하세요. 이렇게 장비 가리는 사람은 실력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좀 뭐 이렇게 써보면 이거 조절만 하면 되는데 꼭 그걸 써야 된다는 게 참 좀 약간 이제 고쳐져야 될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하시긴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걸 가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들어갈 때 이미 제빵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대형 평수들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이 장비 세팅을 해야 되고 얼만큼이 필요하다는 걸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걸 뭐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기본 세팅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정도는 이제 저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걸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메뉴나 매출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빵사 같은 경우가 이제 미리 구해서 그 사람들 급여가 한두 달 정도는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감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나가는 대신에 이 모든 세팅에 이제 그 사람이 다 전부 다 관여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차차 정리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커리 절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막상 도전하면 도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